박수경 대표님은 리젤리카 인코퍼레이티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이시며 K-뷰티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AI 창업 및 여성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AI 기술을 어떻게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AI 시대의 창업 및 여성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0세 정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50세 정도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비즈니스 파트너 레지나라는 그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지금 리젤리카라는 스킨케어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이기도 합니다. 현재 AI가 바꾸고 있는 일상 여러분들도 이미 감지를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챗GPT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뭐 알렉사, 시리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AI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도 또 내 얼굴을 인식해서 뭐 필터링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AI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저게 챗GPT인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챗GPT는 매일매일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저의 비즈니스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여성 창업이 지금이 정말 완벽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창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있는 불편함 또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것을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왜 지금이 적기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1인 창업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뭔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았고,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나 좀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창업 진입 장벽이 어려웠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보시면 언어 장벽, 저희와 같은 이민자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많이 언어 부분으로 이제 좀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민자다 보니까 프로페셔널하게 영어를 쓴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챗GPT를 이용하면 번역이 뚝딱 되고, 또 내가 어떤 톤으로 써달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뚝딱 영어로 해줍니다. 그 언어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해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되게 크게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언어 부분에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AI 툴이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는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AI 툴이 많이 대체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물론 산업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AI가 많이 대체하고 있어서 고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시간까지도 절약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여성 신장이 많이 위상되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소비력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그 감성을 더 여성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려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한류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너무나 곳곳에서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핫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 자체는 아직 포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류를 이제 그 아이디어 삼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이제 그 김나열 대표님이나 이수인 대표님처럼 큰 회사가 아니라 지금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 인생인데요. 일단은 저는 기초 제품 이렇게 제가 정말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단한 창업 이야기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라는 걸로 한번 그 예를 삼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창업 아이디어를 2021년에 시작했는데 저 아까 이제 일하는 공동 파트너 보시면 백인 피부이고 저는 또 아시안인데 저희는 15살 차이가 나는데 백인 피부와 아시안 피부들은 보면은 상당히 좀 노화가 늦게 되는 것 같아요. 백인들은 굉장히 피부가 빨리 처지고 그러다 보니 화장품을 원할 때 굉장히 강한 뭔가 효과가 확실한 그런 화장품을 원하고 저희 아시안들은 보습이 되면 효과가 좋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접목시켜서 한국의 워낙에 인프라가 화장품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보다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는 선두이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백인들도 좋아하고 또 동양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창업 아이디어로 2021년에 창업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제품기에 제가 2023년 론치에 이르기까지 챗GPT도 없었고 AI라는 것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발품을 팔아가면서 구글도 찾아보고 유튜브 비디오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제 리서치를 해서 결국에는 론치를 하게 됐는데 론치를 하고 나니까 이런 이제 저와 저 공동 창업자가 하는 업무들인데 이런 업무들이 지금은 모두 AI가 조금씩 다 인발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예전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은 수월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한 가지씩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 아까 여기 오퍼레이션하고 쉬핑 이제 저희가 배송을 하는 회사를 좀 원해서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막 구글로 찾고 회사들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찾아냈었는데 지금은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쉬핑 회사를 찾고 있는데 뷰티 회사이고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아줘 라고 하면은 리스트를 딱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여기서 이런 조건이 필요해 그것만 추려줘 라고 하면은 또 그걸 추려줍니다. 그 다음에 필터되고 네로다운 시켜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업체들하고 컨택을 하고 미팅을 하고 나면 그만큼의 시간을 확 줄여들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옆에 보시면 저희가 그 이제 모든 요즘 많은 비즈니스가 소셜미디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의 머리를 쓰고 다른 회사들의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구해냈지만 지금은 AI에다가 컨텐츠 캘린더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나는 이런 회사인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타겟은 누구인데 캘린더를 만들어줘 그럼 쫙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엑셀 형식으로 보여줘 아니면 캘린더로 보여줘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챗GPT가 저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단축시켜 주는지 이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 저희 제품 디자인 그 사진인데요. 한 가지는 AI를 사용한 것이고 한 가지는 AI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AI를 사용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1번이 AI를 사용했다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AI 툴을 사용해서 이 사진을 만들어낸 거 1번 2번 2번이 많으신데요. 2번이 맞습니다. 1번은 저희가 AI 툴이 많이 발달되기 이전에 정말 저희 창업 초기에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품에 에델바이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에델바이스 꽃이 어디서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시베리아에서 꽃을 구해갖고 와서 저희 사진사가 이렇게 냉동에다가 냉장고에 얼려가지고 그걸 꺼낸 다음에 이렇게 사진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 사진은 저희 AI 툴이 발달되고 나서
이제 저희 제품 사진에 그냥 수련 그 꽃을 배경에 넣어줘. 그리고 검정색 바탕으로 해줘. 그랬더니 딱 그렇게 나와서 이제 예전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쳤던 것들을 AI가 너무 손쉽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얘는 소셜미디어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소셜미디어에 예전 같으면 각 계정투로 한 명씩 뭐 너가 우리 이메일을 구독하려면 이메일을 보내줘.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싶으면 이메일을 보내줘 라고 해서 한 가지 이제 뭐 문구를 뭐 단어를 리젤리카로 써.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한 명씩 다 뭐 이메일 배달하고 뭐 디스카운트 코드 전달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챗봇을 이용해서 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리젤리카 단어를 쓰면 그 다음 순서 쭉 과정을 거쳐서 이게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쭉 이메일만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딱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한 명이 소셜미디어로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의 고객들과 한 명씩 커뮤니케이트 했던 것들이 이제는 AI 툴을 사용해서 그냥 한 번에 해결돼서 저희는 굳이 그거에 매달려서 일을 할 시간을 절약하게 된 거죠. 이거는 제가 꼭 뭐 AI 툴만이 아니라 창업을 할 때 이제 저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어떤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공유하려고 이제 드린 건데요. 일단 챗GP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아이디어, 리서치, 뭐 번역 여러 가지로 이제 항상 근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피파이라는 거는 이커머스를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물건을 내가 판매하고 싶을 때, 제조해서 판매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근데 쇼피파이 안에도 여러 가지 AI 툴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 하나를 파는데 이것도 같이 껴서 팔고 싶어. 그럴 때 이제 개발된 또 그냥 거기 안에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AI를 이용한 툴들이 쇼피파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 이제 공동 창업자와 이제 우리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서 모두 이제 구글은 이렇게 비용이 크지 않고도 여러 가지 툴을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바라는 것은 저기 캔바 로고가 있는데 그 크리에이티브 툴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우리가 뭐 여기에 꽃을 이런 걸 얹어줘 아니면 뭐 과일을 얹어줘 라는 걸로 딱 명령어를 내리거나 저희가 그 툴을 조금만 사용할 수 알면 예전에는 저희가 디자이너를 비싸게 주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구현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캔바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웬만한 거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캡컷은 이제 비디오 같은 거 많이 찍으면 동영상 찍으면 그걸 소셜미디어에 올릴 때 여러 가지로 에디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캡컷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왓츠앱은 공짜예요. 공짜인데 카카오톡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하고 파일도 공유도 하고 그냥 즉석 메시지 교환을 저는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 돈을 내고 사용하는 툴들도 많지만 저는 이제 주로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툴들을 공유 드린 거고요. 프롬프트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그냥 되게 뭉뚱그려서 브로드하게 얘기를 명령어를 내리면 그 GPT가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써보다 보면 얼만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시간 단축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갖다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케팅 아이디어를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마케팅 아이디어가 굉장히 제너럴한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좋은 예를 보시면 인스타그램에서 30대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데 스킨케어 브랜드 9월 프로모션 아이디어를 5가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게 정확하게 이제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역할을 부여해줘요. 그러면 너는 지금 소셜미디어 컨텐츠 전문가야.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시점에서 얘기를 해줘
라고 하면 그에 맞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형식, 제가 이제 뭐 컨텐츠 캘린더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여기 보면 결과물을 표나 목록이나 뭐 아니면 캘린더 모양이나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포맷을 정해줘서 그렇게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메일 템플릿으로 문장을 다듬어줘, 뭐 아니면 이런 형식으로 포맷해서 보내줘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러한 예하고 비슷해, 어디서 봤는데 이런 예시가 참 좋았어 라고 하면은 예시를 보여주면 또 그에 맞게 예시하고 비슷하게 해서 답을 보여줍니다. 또 이게 굉장히 긴 프로젝트나 좀 뭔가 내용이 과하게 많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요청을 하면 처음엔 5가지만 알려줘. 뭐 제가 아까 쇼핑 컴퍼니를 찾았을 때 몇 가지만 알려줘. 뭐 그 다음에 뭐 더 쪼개서 그거에서 뭐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 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내가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진짜 필요한 부분으로 엑기스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가 이메일을 많이 쓰고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영어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상황에서 어떤 GPT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미국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뭔가 이 말은 조금 GPT 같아 라고 좀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톤을 뭐 미국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톤으로 해줘 라고 하면 얘가 또 그에 맞게 이렇게 해서 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이제 내가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데 굉장히 딱딱하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거를 부드럽게 뭐 내가 이런 사람한테 보냈는데 어떤 톤으로 너무 포멀하게 하지 않게 해줘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맞춰서 해줍니다. 그래서 창업할 때 이제 저는 필요했던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창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좀 쉽지 않게 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해주시는 분들이 워낙에 뭐 CPA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또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내 회사 설립 형태를 뭐 LLC로 할 것인지 코퍼레이트로 할 것인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CPA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변호사님을 찾아서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제 구하면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도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제 창업을 꺼리는 이유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시간이 없고 또 자본이 없고 또 법률적으로 뭐 불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AI가 아까 이수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AI를 통하면 사실은 우리가 못할 거는 없거든요. 다 정보도 있고 그리고 점점 발전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창의력이나 뭐 확장성, 속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의지하고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있으면 사실은 이제는 창업이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지하고 열정이 있는지 일단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의지랑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 챌린지한 상황이 많아요. 너무나 힘들고 그냥 내 삶을 살기도 힘든데 거기다 비즈니스까지 하려면 벅찬 것도 너무 많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많은데 나는 그런 챌린지한 상황이 와도 그걸 극복해낼 내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하고 스트레스 이거는 정말 끝없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서
과연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창업을 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나만의 방법이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 제일 가장 힘든 부분은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저 애 엄마고 아내고 또 부모님들이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시간 조절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특히 여성들은 이 자녀 교육을 항상 우선으로 두다 보니까 이게 내가 창업의 아이디어가 너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선뜻 그래 아이를 우선으로 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챌린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일단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은 할애하겠다 라는 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창업들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아까 창업이라는 거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내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나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혼자도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각종 소셜미디어가 있어서 내가 정말 이런 거에 소질이 있는지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가지고 뭐 나의 교육, 육아 경험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 교육 관련 회사에서 협찬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그런 뭐 유튜버들이나 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해서 협찬하면서 돈도 받고 또 내 수익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아이디어로 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내 취미나 관심사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패션에 항상 관심이 많았어. 한국 옷들이 너무 예쁜데 미국 옷들이 너무 안 예뻐. 그러면 이 한국 옷들을 내가 어떻게 갖다가 팔까? 아니면 난 또 이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조금씩 해볼까? 찾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GPT에 물어봐도 다 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또 드랍시핑이라는 거 있는데 내가 직접 제품을 만들고 싶진 않지만 나는 물건을 보는 눈이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을 떼가지고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팔아보는 거죠. 근데 그 파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쇼핑하고 다 서비스는 그 회사에서 하는 거고 나는 거기다 올려놓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유토피아 뷰티라는 그 웹사이트가 어떤 17살짜리 남자애가 만들어 놓고 2,000개 회사에다 연락을 했대요. 나 너랑 파트너해서 내가 내 웹사이트에 물건 올려줄게. 그리고 이제 그 남자아이는 이제 여러 군데다가 PR 활동을 하고 사이트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2,000개 회사에서 다 오케이를 하진 않겠지만 그 중에 뭐 5개 회사가 오케이 나 같이 파트너 할게.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에 나는 그런 것들은 좀 잘할 것 같아 아이디어가 있어 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이제 창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K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푸드, K 푸드, K 뷰티, 뭐 K 드라마 뭐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한류의 인기를 그 발판 삼아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액션 아이템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걸 한번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존의 제품이 있는지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뭔가 차별점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GPT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제품에 난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난 이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이 어때? 뭐 그거에 대한 쫙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답은 내가 이걸로 창업을 하면 되겠어? 뭐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거가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툴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챗GPT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뭐 내가 아니면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겠다 하면은 그와 관련된 AI 툴을 한번 사용해보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AI 툴을 처음에 쓰기 어려울 때는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튜토리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툴들은 한번 튜토리얼을 보고 나도 해볼까? 라고 해서 요즘에는 프리 트라이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 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해보고 나 이거 괜찮은 것 같네? 잘하는 것 같네? 라고 하면은 그걸 시작하는 것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쪽에 조금씩 다가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 그 경험과 관심사를 공유한다거나 할 때는 소셜미디어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케팅의 가장 큰 부분이 소셜미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비즈니스 계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콘텐츠를 거기다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부터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창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내가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